탐구 공동체는 학생 간 협업과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 중심, 학생 중심의 새로운 학습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하여 판단하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기 위한 서강의 대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구 공동체는 총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수님과 함께 탐구 주제를 결정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방향과 과정을 정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견당사라고 하는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주제를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신라와 일본에서 각각 파견되었던 견당사 중에 당나라에서 묘지명을 남긴 2사람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객체인식 탐구 공동체 과제는 공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경영대에 소속돼 있어서 과제를 어떻게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화두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던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교수님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희가 탐구 주제를 초점화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처음에 교수님께서 디지털 교재라는 것을 주제를 던져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면서 제안을 해드렸고, 교수님께서 또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받아주셔서 그럼 이런 부분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최종적으로는 다마 메타데이터라는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또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탐구 수행에서는 결정된 탐구 주제에 대해 탐구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상 콘텐츠, 읽기 자료 등 필요한 내용과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합니다. 탐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수님은 학생들이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대화하며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사이버 캠퍼스의 강의 노트와 동영상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동영상에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담고 있는데 다양한 플랫폼에서 코딩을 작성하고 또 이를 순차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므로 해서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이 진행하신 마이크로 강좌를 통해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8번 모임을 가졌는데 그 8번 모임에 제가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8번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수업에서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교수님도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단답으로만 끝낼 수밖에 없으신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가 있었고요. 예컨대 이제 저희 생애사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술사 보고서 자료를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포맷을 참조해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자료에 기반해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겐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3단계는 결론 도출 및 종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탐구 과정 내에서 결과물을 정리하여 소통합니다.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교수님은 학생들이 목표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올로팀은 주기적으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운영보고서를 보고 개선해야 될 점과 앞으로 진행해야 될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운영보고서만으로 이런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팀원들을 직접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탐구 과정을 진행하며 최종 산출물을 발표를 위한 PPT와 모델 시연 영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이크로 강좌 중 언급해 주신 로봇플로우라는 페이지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모델링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시연 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형태의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온라인 박물관 전시와 논문 형태 중 어느 것이 좋을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께서는 논문 형태가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그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논리를 전개해야 할지,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할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4단계 심층 탐구 및 전이에서 학생들은 탐구 과정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최종 성과물을 공유하여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융복합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이 연구가 현실에서 어떠한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고대 시대에 일본과 당나라 또 신라와 당나라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바라봄으로써 현대 국제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모델링만 생각하던 찰나에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경영적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같이 상의하였고, 이 모델의 활용 방안이나 한계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 한국어 교육과 그리고 자동평가 프로그램, 에듀테크 관련한 연구 관심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깊게 하는 게 사실 학부생으로서 굉장히 어려웠고, 저도 9학기를 다녔지만 이번 학기가 가장 교수님과 많이 교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다른 학생들에게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교수님과 어떤 것이 이 학문 분야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 공동체 수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수업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 자료를 우리가 대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부 교과목들은 지식 전달이 중점입니다. 반면에 탐구 공동체는 팀 단위로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학습 방식이 채울 수 없는 점들을 새롭게 메꿔준다는 점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내용 지식을 전달을 했을 때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하고 활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이제 탐구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탐구 공동체는 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협업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찾고, 또 문제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교수학습센터에서 아주 클로스하게 모니터링해 가면서 아주 튼실 있는 그런 내용 지식에 근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저희가 들여다보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학점화 시켜서 많은 교수님들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강대생들은 물론 또 교수님들, 그리고 또 그 이상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널리 활성화가 돼서 지금 21세기에 기술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